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이 과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가전 종합이요. 사과배, 단감, 뜰분감 그대로 이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가 후 차가수 조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추가 확인 사항으로 유가 타박률,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가소원 다 합니다. 저가 종료 이전 대상제로 사고 접수, 두 번 반복됐네요. 사고 접수 가수원 및 조사 필요 가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두 해당입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가 접수되고 나면 바로 가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후 실시가 되는 거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험 기간 종료가 사과배 같은 경우 6월 30일이 종기고,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이 종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대상 품목은 전 품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조사 대상은 사고 접수 농지 또는 필요 농지 다입니다.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 자, 내용이 좀 많네요.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고요. 먼저 제일 처음 가서 하는 일은 항상 다 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자료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자, 먼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러 보상재해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보고요. 기상청 자료 가지고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태풍이면 우리가 저가 그 종료 전에는 그냥 그 상관이 없지만, 저가 종료 이후에는 뭐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이다, 지금 이런 것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조건들을 보기 위해서 기상청 자료를 보는 겁니다. 뭐 풍속이 얼마나 불었는지,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청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의견 쓰고,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인 소견서입니다. 기술평가는 의견 쓰고, 손해평가사는 소개서가 제 입증 자료가 되고요. 그 증거로는 사진을 제출하는데요. 피해 가수원 사진인데, 사진은 2장입니다.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 하나 필요하고요.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진 또 촬영합니다. 전반적인 전체 사진, 세부 피해 내용 확인 사진 두 컷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태풍 같은 경우는 재해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재해 내용이 명확하고, 사고 접수에 바로 명확해가지고 바로 사고 접수에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에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추가 조사로 뭐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한다든지, 낙엽률 조사를 한다든지, 나무 피해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피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태풍 자체는 그냥 조사한 재해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요. 우리가 저가 전 종합위험, 나중에 보험금을 배우다 보면 저가 전에 감수량이 차가 감소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저가 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들었을 경우입니다.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모든 재해를 다 보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량이 평년 착가량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 후 착가량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산출하는 경우 피해 규모가 종합일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저가 전에는 종합으로 들 수도 있지만 5종 한정으로,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도 들 수 있었어요. 태우집, 지진, 화재만 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최대 인정 피율이라는 것을 따로 구합니다. 구해서 최대 인정 감소량과 우리가 평년 착가량과 저가 착가량에서 뺀 차가 감소량 둘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합으로 들기는 들었는데 냉해나 이런 것처럼 전체에 가수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재해가 아니라 화재가 났는데 전체 피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가수원에 요 옆집에 뭐 누가 뭐 논두렁을 태우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수원으로 번져갔다든지 이렇게 조금만 일부 피해가 있은 경우 있죠. 또는 조수에 멧돼지가 왔는데 멧돼지가 나무 전체를 다 부수지는 않잖아요. 요 일부 요 기퉁이 윗부분만 와가지고 나무 막 피해를 입혔어요. 이것처럼 일부 피해가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피해가 왔을 때도 착가 감소량은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착가량을 뺀 착가 감소량과 요 나무 피해를 피해율을 조사해서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 작은 값을 착가 감소량으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피해 금요에 따라서 종합으로 들어갔고 전체 피해를 입었느냐, 저가든 그 특정 위험 한정 보장을 들어가지고 5가지 재해만 보장하는 것에서 피해를 입었느냐. 세 번째는 종합으로 들었지만 조수해나 화재 일부 피해냐에 따라서 피해 발생된 경우에 그 피해 예상 주수, 즉 감소량을 결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할 때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수학 감소 주수를 확인하는 거는 나중에 여기 자세히 뒤에 배우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요 부분 확인하는 거는 우리 그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할 때 나무 피해율 조사할 때 그렇고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수학 감소 예상 주수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들었으나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나무 피해율을 조사할 때 조사하는 나무 피해율 나무 주수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수학 감소 예상 주수를 확인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난 다음 피해 사실 이제 부상하는 죄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나면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약관 가입 중에 조까지는 특별약관이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밖에 없잖아요. 특정위험 5종 한정 특별약관에 들었을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추가 조사가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우박이 왔어요. 육아가 상처를 입었어요.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조사 한다고 했죠. 낙엽률 조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 피해 입은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고사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 피해 조사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추가 조사, 추가 사항 부분이고요. 미보상 비율 하기는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지막에 조사하는 게 미보상 비율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는 재해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보상하는 손해 원인, 보장하는 손해 아닌 거 그의 원인으로 착가가 감소된 비율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고 뭐 착가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우박 피해 발생 시대인데 우박 피해는 착가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낙가 피해도 조사를 해야 되고 착가 피해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가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우박 피해 발생 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관련 사진인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꽃이 고사했다는 것은 봄에 봄동상에 봄동상에나 냉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렇게 꽃이 고사하게 되고요. 이렇게 새까맣게 없죠. 그리고 여기도 꽃이 이렇게 없죠.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죠. 이게 고사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단면을 잘랐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바로 눈으로 확인을, 이 사과가 꽃 같은 경우는 단면을 이제 잘랐을 때고, 백꽃 같은 경우는 바로 눈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했네요. 단감 꽃눈 고사할 때 볼게요. 이건 서리 피해고요. 이거는 피해가 입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자, 백꽃 암꿀 고사네요. 이렇게 말라버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냉해에 대한 겁니다. 냉해, 동상에 관한 거고요.
자, 배꼽 봄동상의 피해 보이시나요?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런 부분. 자, 그다음에 단간바라기의 동상의 피해. 잘라봤을 때 잎의 단면입니다. 그 발아되는 부분. 우리 바라기 배웠었잖아요. 그죠? 신초 바라기 배웠었죠. 그죠? 요 발아되는 부분 단면 잘랐을 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 이거 동상의 피해. 겨울 동상에는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 동상의 입은 부분에서 이렇게 탁 잘라보면 말라갖고 이렇게 가지가 죽은 걸 볼 수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동상에 입어가지고 쫙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지제부 동상의 피해 증상들도 있네요. 자,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상세 관측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뭐 지금부터 해서 며칠 전, 며칠 전, 며칠 전, 며칠 전, 며칠 후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나가는데 이제 최대 순간 풍속도 나오고 최저 기온도 나오고 최고 기온, 일 강수량, 습도, 최고 습도, 최저 습도, 최저 기압, 최고 기압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까지 다 상세하게 기상청 자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한다고 했던 겁니다. 근거 자료 세 가지였죠. 기상청 확인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세 가지였어요. 그죠? 자, 피해 사실 확인은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피해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재입증 자료와 전반적인 사진과 세부적인 피해 사진 이 부분은 가로넣기뿐만 아니라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어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했으면 자, 추가 조사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특정 위험 5종 한종 특약에 들었을 경우 저가 전에 그때만 조사하는 거고요. 세 가지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유가 타박률 조사. 우박이 왔을 때 유가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유가 타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낙엽률 조사. 세 번째 나무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유가 타박률 조사 어떨 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가 전 사고입니다. 저가 후 아니에요. 저가 전 사고고요. 그래서 유가라고 하잖아요. 저가 후에는 유가라고 하지 않죠. 과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저가 전에는 유가 어린 과실이라고 해서 유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종 환정 특약 가입건 우박 피해 시 또는 필요 시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저가 종료 전에 이 착가된 육아일 수도 있고 이것처럼 꽃눈일 때도 피해가 우박 피해가 꽃눈일 때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눈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육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육아 및 꽃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육아 꽃눈 비율을 표본 조사한다는 겁니다. 표본 조사는 어떤 거였어요? 네, 그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내 그 과수원의 특성이었습니다.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자, 볼게요. 우리가 앞에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배울 때는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해서 실제 결과 주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정했어요. 그죠? 근데 우박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품종 나눌 필요 없죠. 없기 때문에 품종별, 수령별 구분 없이 조사합니다. 구분 없어요. 그래서 구분 없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표본주는 앞에 봤던 거 표본 주수표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표본주를 산정하고 나면 표본주를 선정하죠. 간격을 맞춰가지고 그죠? 간격 계산해서 그러면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그 이제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가수원 내에 가수원 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분포되어 있는 거 품목별 표본주수의 표본주수 이상 선정은 또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품목별로 우리 표본주수 산정했죠. 그죠? 그거 숫자 이상만큼은 하지 않죠. 그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본주가 선정이 됐으면 자, 유관은 어떻게 고르냐면 그 선정된 표본주가 있으면 이 표본주에
동서남북까지입니다. 동서남북. 왜 동서남북까지 네 가지로 하냐면 우박피해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우박이 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박이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칠 수가 있는데 한 곳만 조사를 한다면 만약 여기서 우박이 쳤다면 이곳만 집중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가 이쪽으로 다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네 가지를 다 보는데 동서남북 네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지별로 이 네 가지별로 육아는 몇 개? 5개씩 꽃눈 또는 육아를 5개씩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무라고 한다면 한 나무에 우선 네 가지는 돼요. 그죠? 네 가지 하고 여기서 둘, 셋, 넷 다 가지마다 5개예요. 그럼 한 나무라고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한 나무에 네 가지에 또 육아 개수 몇 개? 5개라고 했기 때문에 한 나무에는 20개의 육아나 꽃눈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육아는 피해를 입은 육아를 조사하고 정상 육아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육아 타박률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전체 육아에서 피해 육아가 얼마만큼이야 이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할 때는 피해 육아와 정상 육아를 더해야만 전체 육아가 되죠. 그래서 피해 육아를 분모에 올려주면 자 피해 그 육아 타박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저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자, 이 옆에 부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건 저가를 안 했어요. 저가를 안 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한 꽃에 이렇게 요 꽃에 요렇게 요렇게 그게 과총에 여러 개 지금 과수가 지금 달려 있어요. 육아가 그죠? 자, 이렇게 제일 큰 거 이거를 중심과 1번가라고 하고요. 중심가가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립니다. 열리고 나면 이 측과 옆에 것들이 과수이 꽃이 피고 가시 이제 맺게 되는데요. 요것은 순서는 이게 먼저 중심가가 먼저 나오고 축가가 뒤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이 중심가예요. 그래서 대부분 적가를 할 때는 나머지 이 척가들을 적가를 해버립니다. 적가를 해버리고 중심가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중심가에 우박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심가 안 남기고 옆에 척가 중에 하나 튼튼한 거 살리겠죠. 그죠? 그래서 사과 배의 경우에 동일한 위치에 대하여 육아에 동일한 위치 번호에 대해서 육아 꽃에 대해서 우박 피해 조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일에 이것처럼 이 5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 2, 3, 4, 5, 1, 2, 3, 4, 1, 2, 3, 4, 5가지만 있다 하고 5가지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육아가 지금 우박이 내려가지고 어느 부분이 피해를 입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과총에 만일에 첫 번째 이거 3번 가지를 조사했다고 하면 두 번째에도 3번 가지, 세 번째에도 세 번째 과총, 네 번째에도 세 번째 과총, 다섯 번째도 세 번째 과총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해를 이제 입었다면 이게 피해가가 되는 거고, 이 이제 두 번째 과총에서는 이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 3번은 정상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피해를 입었다면 이게 피해가가 되는 거고, 만약 1번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 3번은 정상가가 되는 겁니다. 조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과총, 요거 3번 했다면 3번, 만일에 내가 1번을 쭉 조사했다면 1번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정상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위치 번호의 육아에 대해서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하더라라고 돼 있죠. 자, 꽃 타박 피해고요. 육아 타박 피해 이렇게 우박 해갖고 내리친 거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우박 피해 보이죠? 사과. 배도 지금 우박 피해 입어서 울룩둘룩한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가고 가총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조사 방법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꼭 나뭇가지 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전체 가지로 해서 이제 샘플 이게 가지인 거죠. 이 가지에 이게 가지가 아니, 이 자체가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과총이에요. 이 전체. 자, 이 가지에 꽃이 이렇게 묶어져서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져서 피는데 여기는 지금 2번을 조사했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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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입원을 조사해서 가충별로 입원 육아만 조사해서 피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조사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표본주를 선정했으면 표본주 한 주당 몇 가지 동서남북 어디에서 우박이 칠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네 가지를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그 가지 중에서는 몇 개? 5개 가총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주가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였어. 우리 가수원에. 그럼 표본주 몇 주예요? 2 플러스 7 해서 만일에 9주라고 해봅시다. 9주라고 한다면 우리 가수원의 그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는 가지는 몇 가지가 되나요? 9, 4, 36, 36가지가 되죠. 그리고 가총은 몇 개가 되나요? 여기에서 가지마다 5개이기 때문에 36 곱하기 5 하면 몇이 되나요? 36 곱 5. 180개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육아를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피해가가 20개더라. 정상가가 160개더라 하면 이제 육아 타박률은 20개 플러스 160개 분의 피해가 2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20 나누기 180 하니까 0.11% 나오네요. 그럼 결국은 11% 정도 육아 타박률이 나온다는 게 되겠죠. 자, 샘플 육아 우박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지 여부 확인. 가총별로 똑같은 위치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표본주별 조사된 육아수와 우박 피해 육아수 합계를 피해 육아수와 정상 육아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육아 타박률을 산정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육아 타박률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육아 타박률 이거 시험이 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로 출제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박 피해 조사 갔어요. 가수원의 품종과 주소가 다음과 같다. 지금 품종이 다르네요. 품종이 다르면 먼저 품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죠. 먼저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는 뭐 고사 주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게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럼 몇 주예요? 690주인가요? 그럼 6 플러스 7이 되죠. 6 플러스 7은 몇 주인가요? 표본주가 13주 되나요? 우선 우리 가수원의 표본주는 13주 나왔어요. 그죠? 13주 나온 거에서 각각 적정 표본주수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13주에서 조생종은 몇 개? 690개인데 조생종은 주수가 440개더라. 이거 중생종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중생종은 13개인데 690개 분의 몇 개요? 250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이때 5회 때는 적정 표본 주수란 게 없었어요. 6회 때부터 업방에 적정 표본 주수가 그 변경돼서 기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회 때는 조건을 줬죠. 표본 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이때는 올림하지 말고 반올림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적정 표본 주수는 올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적정 표본 주수라면 값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반올림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문제의 조건입니다. 문제의 조건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하나는 8.2주, 하나는 볼게요. 4.7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반올림하면 8.2가 반올림 안 되기 때문에 8주가 되는 거고 4.7은 반올림 되기 때문에 5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생종은 8주가 나왔고 중생종은 5주가 나온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본주가 나왔으면 그 표본주에 몇 개 가지라고 했어요? 4개 가지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지 총수는 표본주는 지금 구했어요. 8주 5주 구했어요. 가지 총수 4개씩 한다고 했잖아요.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 8, 32, 5, 4, 20이 나왔어요. 이 가지에 몇 개씩요? 5개씩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다시 5개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육아 총수가 나와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때는 그냥 동서남북 4가지별로 그냥 가지에 있는 육아를 5개씩 조사하더라 이렇게만 했지 요런 식으로 문제를 또 낼지는 몰랐죠. 그죠? 응용 문제예요. 그죠?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육아 타박률 구하는 거예요. 육아 타박률은 아래 정상 육아 플러스 피해 육아 분의 피해 육아예요. 그죠? 맞아요? 만일에 이게 정상 육아 피해 육아를 주지 않고 전체 육아 주고 피해 육아를 줬다면 그냥 전체 밑에 놓고 위에 피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 자체가 전체 육아라는 얘기죠. 자, 정상 육아 200개, 피해 육아 50개일 때 육아 타박률을 산정하시오. 그러면 자, 200 플러스 50이 전체 육아가 되는 거고요. 피해 육아 50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0.2, 20%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저가전, 우호전, 한정보장보험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중에 추가로 확인돼야 될 사항 세 가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요?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가 있고요. 자,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뒤에서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우선 우리 육아 타박률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먼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자,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부상 주수, 그죠? 고사 주수, 뭐 수학 불능 주수를 제외하게 되겠죠. 자,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했으면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다시 표본주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표본주에서 동서남북 4가지 그리고 한 가지당 몇 개, 5개 육아나 꽃을 가지고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더라.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엽률 조사 이제 이어서 배울 거예요.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낙엽률을 조사하게 되는 건데 이 낙엽률도 우리 육아 타박률처럼 동서남북 4가지 이건 4가지라고만 돼 있는데 육아 타박률은 낙엽률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가지 신초 1년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엽률 조사는 단감, 뜰분감에 대해서 하잖아요. 신초 1년생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서 신초 1년생 가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는 뭐 다시 가지 안에 과총 조사할 필요 없죠. 낙엽률이기 때문에 신초 1년생까지 동서남북 4가지만 있습니다. 나무 피해 주사도 쭉쭉 이어지겠죠. 뒷부분에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기본적으로 육아 타박률, 낙엽률 확인, 나무 피해 조사를 적고 산출 방법을 다 적으면 이거는 5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15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문제 낸다면 이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15점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실은 추가로 조사하는 사항 3가지 잘 알아두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저가 후 차가수 조사 산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가수 차가수 조사 산정하는 방법,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것은 기출문제에 한번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 3가지는 출제된 적 없어요 아직. 자, 추가 조사 두 번째입니다. 낙엽률 조사고요. 낙엽률 조사는 단감, 뜰분감에 한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수학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였고요. 낙엽률 조사는 입조사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거고 과수일 때는 그죠? 9월 1일부터 해서 사과 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뜰분감은 15일까지 가수는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자, 제가 감은 신초 1년생 가지가 결과지라고 했죠. 결과지란 말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신초 1년생이 결과지이기 때문에 신초 1년생 결과지를 조사합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였고요. 자, 나무조사 통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선정하려면 이제 아시죠?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하고 고사, 미보상, 수학 불능 주수를 구해서 뺍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면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6, 7, 8 앞부분 50에서 200 되는 것까지는 50씩 건너뛰는데 5에서부터 5, 6, 7, 8 하나씩 올라간다고 했고요. 200 이상부터 1000주까지는 100씩 증가가 되고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 표본주라고 했어요. 최대 17주를 넘을 수 없더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 조사하겠죠. 낙엽률 조사하기 위한 표본주. 자, 표본주당 몇 개? 4가지. 어떤 거? 결과지 조사하는데 결과지는 신초 1년생 결과지라는 거.
그러면 여기도 표본주가 만일에 9주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가지는 몇 가지를 조사하느냐 하면 9 곱하기 4 해가지고 9, 4, 36, 36가지라고 적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결과, 우리 유아 타방률 조사할 때는 정상유가, 피해유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낙엽률은 정상 차겹, 이제 뭐 떨어진 거, 낙엽 이렇게 하는데 정상 차겹 그냥 차겹수죠. 그죠? 붙어 있는 건 차겹수, 떨어진 건 낙엽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떨어진 거 밑에, 나무 밑에서 셀로는 거 아닙니다. 셀로는 거 아니고요. 자, 정상적인 거는 붙어 있는 거 이거 세면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떨어진 거는 요 잎이 떨어진 자리 보이시나요? 여기 점점이 잎이 요 떨어진 자리 이걸 세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세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은 이제 엇방에 요 병충해 차겹 같은 경우는 병충해는 우리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낙엽이 돼서 떨어진 거라 하더라도 차겹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병충해인데 구분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차겹수 중에 잎이 50% 붙어 있거나 접해 있다면 차겹수로 줘서 이거는 실무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자료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태풍을 입었는데 이 조금 막 찢어지고 낙엽은 붙어 있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낙엽수야, 차겹수야? 차겹수로 봅니다. 자, 이렇게 낙엽이 꺾여버렸고 그때 그대로 붙어 있어요. 50% 미만만 꺾였었다. 그러면 차겹수로 봅니다. 자, 50% 미만에서 잘렸어요. 근데 반 이상이니까 잘렸다면 낙엽수를 본다고 되겠죠. 50% 미만 잘린 경우에인데 조금 잘린 경우에는 차겹수를 봅니다. 잎이 군데군데 찢어져서 날아갔어요. 근데 붙어 있어요. 50% 미만만 날아갔다. 역시 차겹수로 봅니다. 이런 거 실무에서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죠? 궁금했던 부분인데 실무 자료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감 가수에서 한다는 거. 근데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 했는데 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단감, 뜰분감 품목 두 개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낙엽 피해 보이시죠? 여기 막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없죠? 여기 이 부분에. 그죠? 자, 이쪽은 붙어 있고 이쪽은 아예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낙엽 피해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낙엽률을 이제 주면 정상 낙엽이 뭐 20개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낙엽이 아니죠. 떨어진 낙엽이 20개더라, 차겹이 30개더라 하면 이렇게 더해서 위에 낙엽수가 올라가면 낙엽률 구해지겠죠. 근데 낙엽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구할 수 있는 게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엽률은 왜 구하냐면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은 나중에 어떨 때 쓰느냐? 뭐 태풍이나 우리 낙가 피해 오면서 이제 그 낙엽률 조사하는 거는 보통 이제 뒤에 한번 볼게요. 낙엽률 조사하는 거는 뭐 동상의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낙엽률에 따른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그 뭐죠?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구하거든요. 그걸 구할 때 쓰이는 게 이 낙엽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낙엽률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 차겹수 플러스 낙엽수 분의 낙엽수였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낙엽 인정 피해율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네, 엇방에 나오고요. 나중에는 워낙 많이 봐서 그냥 저절로 툭툭툭 튀어나와지는 산식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1.012로 곱하기 낙엽률에 1.0014 곱하기 경과일수입니다. 경과일수만큼 얼마나 차감되냐면 0.14%만큼 차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0.00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 피해율 산식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조건에서 제시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보상 시기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경과된 일수가 되겠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초입 불산일이냐 뭐 그러니까 뭐 1일부터 뭐 10일까지라면 1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뭐 초입 불산일이 법적으로 뭐 초입 불산일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경과일수는 아마 놓은다면 문제 조건의 제시를 꼭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년도 6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어떤 피해,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해서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낙엽률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조사해서 이거 이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저가 종료 나중에 이후 과실손해보험금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는 낙엽률 조사만 한다는 거.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시 문제 낙엽수가 120개, 착엽수가 180개고 경과일수가 50이더라. 이때 낙엽률과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라 이렇게라고 했다면, 그죠? 자, 낙엽, 착엽 더한 거 정상 전체의 낙엽 120을 해서 낙엽률을 구하면 0.4, 40%가 나오고 그러면 이 40% 여기 넣는 거예요. 0.4인데 0.4로 돼 있네요. 1.012로 곱하기 0.4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50 넣어서 0.3346 나왔다면 33.46%가 낙엽 인정 피해율이더라. 그럼 나중에 이거 감수과실수 구할 때 사고 그 착가수 이제 현재 그 사고 났을 때 착가수 달려있는 착가수 곱하기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뭐 맥스 A 그래서 앞에 기사고 중에 제일 큰 이제 착가 피해율이 있으면 여기 빼줍니다. 착가 피해 본 것만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에 나중에 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수 과실수를 이제 산정해 줍니다. 그건 뒷부분 가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이제 추가 조사하는 부분은 나무 피해 조사입니다. 첫 번째 육아 타박률 조사 배웠고요. 낙엽률 조사 배웠어요.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를 합니다. 나무 피해를 조사해서 나무 피해율을 조사해야만 나무 피해율만큼 이제 우리 그 감수량을 산정해가지고 이제 평착에서 적착을 뺀 착가 감수량과 최대 인정 감수량 중에 작은 값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5종 한정 보장일 경우에는 또 좀 더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착가 감소량을 구할 때 육아 타박률 조사와 낙엽률 조사와 나무 피해율을 조사해가지고 이 세 개 값 중에 큰 값을 평년 착가수에다가 곱해줍니다. 비율을. 그게 최대 인정 감수량이라고 해서 그 감수량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보험금 산출할 때 따로 배우실 거고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나무조사는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조사하는 거예요. 고사한 나무.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겁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건 미보상 주수로 분류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고사 나무 중에 과실 손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있음 주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과실 그 기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종료 이후에서부터 우리 수학기 종료 시점이 11월 30일이었어요. 그죠? 11월 30일까지가 우리 이제 보장 종료 기간이에요. 그죠? 보장 종료 기간인데 나무 같은 경우는 달랐잖아요.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연도 Y년 Y 플러스 1년 1월 31일까지가 보장 종기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요 수학기가 끝나고 요때부터 해서 나무 종료 남은 요 시기까지는 과실은 없잖아요. 그죠? 과실은 없어서 과실은 부보장이 되지만 나무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나무는 고사나무가 있었을 때 나무 피해율에는 넣어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다른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요 종기가 달라서 과실은 부보장이지만 나무고사는 나무고사 넣어가지고 피해율 산정해준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거는 미보상 주수 분류 맞죠? 자, 수학불능 나무도 확인합니다. 고사나무도 확인하고 수학불능 나무도 확인하는데 고사나무와 수학불능 나무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고사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의 이제 피해 양상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절단, 저희가 외울 때 절도범은 매우 쳐라 이렇게
저는 학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단, 도보, 그죠? 절도범은 매몰, 그죠? 매몰, 우를 유로 해서 유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다음에 철하, 그래서 침하고, 다음에 이제 침수하고 이제 소실, 하절이나 소실 부분, 이게 나무 피해거든요. 절도범은 매우 철화해서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소실 부분인데요. 그럼 어디까지가 고사고 어디까지가 수학불능나무인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절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절단되면 고사로 봅니다. 약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분의 1 이상이면 수학불능으로 봅니다. 소실 또한 3분의 2 이상이면 전체 소실로 봅니다. 고사로 봅니다. 근데 2분의 1 이상이면 수학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3분의 2, 2분의 1로 나눠집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고사, 2분의 1 이상이면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수학불능 나무라고 판정한다는 거. 자, 여기 나와 있죠.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피해를 입은 나무는 수학불능 나무로 보더라. 그리고 침수를 입었어요. 침수를 입어서 고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고사한 거는 고사나무잖아요. 근데 침수를 입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만큼만 침수가 돼갖고 나무는 안 죽었어. 근데 과실이 달렸는데 여기에도 과실이 달려있고 요 아랫부분에도 과실이 달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침수 피해 인정 주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먼저 표본주를 여기도 산정을 합니다. 표본주는 내가 피해 입은 주수를 먼저 산정을 해가지고 내가 100주가 피해가 입었다. 100주의 10%. 그러면 10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그 주수의 10% 조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200주 그러면 피해 입었어. 그러면 맞나요? 200주의 10%가 그게 맞나요? 200주 곱하기 0.1이 그럼 20주가 되나요? 근데 20주는 안 돼요. 왜냐면 최대는 17주이기 때문에 우리 표본주수 그 산정할 때 최대가 17주였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17주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면 최대 17주로 하겠다. 피해 주수의 10%를 잡고요. 이 표본주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게요. 침수 안 된 거, 침수된 거, 그러니까 침수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침수율을 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침수 안 된 거 플러스 침수된 거 분의 침수된 거 이렇게 해보면 그 침수율 나오겠죠. 그죠? 자, 결국은 침수 안 된 거, 침수된 거는 전체 침수 착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착가수 분의 침수된 착가수 하면 침수율이 나오고 거기에다 침수 주수를 곱해버리면 침수 피해 인정 주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산정합니다. 나중에 어떨 때 우리 계산하냐면 특정 위험 오정 한정 보장 때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해갖고 이거 피해율 다 산정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이제 나중에 최대 감소량 할 때 이제 곱해 주는데요. 자, 그때 나무 피해율 조사할 때 요 나무 이 조사 한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사한 게 뭐 2그루가 있더라. 그죠? 수학 불능이 1그루가 있더라. 침수 고사가 1그루가 있더라. 그럼 고사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침수 나무가 2그루인데 침수율이 만일에 20%더라 하면 요걸 요렇게 나무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계산하는 게 침수 피해 인정 주수입니다. 고사는 고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침수돼가지고 살아있는데 침수 그 된 나무에서 침수된 것도 있고 과실이 침수 안 된 것도 있어. 요러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 피해 인정주수 산정 방법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중요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표본주를 저가수 조사할 때도 표본주 조사했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 표본주 조사가 할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가 차가수 조사한 거 가지고 표본주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표본주 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죠. 침수 피해로 고사됐다 하면 고사나무로 그대로 산정을 하고 침수 피해로 고사되지 않고 피해를 입었는데 살아있는 거 그거는 침수 피해 인정 주수로 산정합니다.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주수분해 곱하기 침수율 해서 산정한다는 거. 미보상 비율은 어디든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죠? 착가수 조사할 때도 하고, 그죠? 육아 타박률 할 때도 하고, 낙엽률 할 때 다 미보상 비율을 항상 마지막에 조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 나무 피해 볼게요. 자, 암기방법 제가 절도 부분 매우 철하라고 암기했다고 했죠. 절단, 도박, 맞나요? 도박 아닌데요. 왜 도박이라고 적었을까요? 도복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복입니다. 도복.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소실. 저도 이 도박 보니까 웃기네요. 도복입니다. 절도범은 매우 절도범이라고 해서 제가 도박이라고 적었는 것 같아요. 절도범은 매우 쳐라.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소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복된 거 다 썰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요 또 나무 도복피우 다 썰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매몰된 거네요.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몰돼 버린 거죠. 그죠? 자, 이런 피해들이 있더라.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피해 입어가지고 피해 조사했어요. 나무 피해율 산정하라고 돼 있네요. 자, 결과 주수는 430주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결과 주수분해예요. 430주 분해. 피해 입은 거 올라가는 거예요. 절단 고사 5주 올라갔어요. 자, 절단 2분의 1도 고사라고 했죠. 그럼 10주 올라가세요. 또 유실고사니까 고사 또 10주 올라갔어요. 자, 일부 침수 피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침수 피해 인정주수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가로를 하고 30개 침수 주수 중에 침수율 구해야 되죠. 전체 착가수가 300개면 300개인데 몇 개가 침수됐어? 180개가 침수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겠어요? 고사는 앞으로 몰아버리고 침수 피해일 경우에는 침수 고사라고 한다면 고사에 넣어두지만 일부 침수 피해는 침수 피해 그 곱하기 침수율을 가지고 조사하더라라고. 이 침수율을 조사할 때 표본주를 가지고 산정했었죠. 10%. 그죠? 최대 17주. 자, 근데 바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무 피해율 조사할 때 요거 고사 수학 불능 주수,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이제 더해줄 것이. 나머지 밑에 분모에는 실제 결과 주수가 오더라. 고사는 3분의 2씩 다 된 거,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소실과 절단은 3분의 2. 수학 불능은 절단, 소실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자,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주수 곱하기 침수율인데 침수율은 전체 착가수분의 침수 착가수로 구하더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씩 이거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중에 추가로 확인돼야 할 사항 중에 나무 피해 조사에서 침수 나무수 산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정도면 나오면 가볍게 5점 정도 줄 수 있겠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침수 피해 나무 산정 방법 서술하라는 거예요. 표본주는 침수 피해 주세 10%를 하고 최대 17주 넘을 수 없더라. 표본주는 그 침수된 착가수와 전체 착가수를 조사하는데 그것은 침수율을 조사하게 하는 거죠. 침수율은 전체 착가수분의 침수된 착가수로 조사하고 침수 피해 인정 주수는 침수 주수 곱하기 침수율로 하더라. 저가수 착가수 조사 등으로 표본주를 굳이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표본주 조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라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 산식을 풀 수 있다면 서술 전개는 어렵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5점짜리 문제 나오면 그냥 홀라당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저가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 배웠고 나무 피해 조사 안에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낙엽률에 있어서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이제 그 개념 정리하실 때 개념 정리하시고 이 산출식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업방 자세히 보시고 암기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항상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해가 안 되셨으면 그 과정을 다시 듣거나 업방을 다시 보거나 해서 그 과정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과정 넘어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 품목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거 놔두고 또 다음 품목하고 또 다음 품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전체가 다 섞여버려가지고 전체 공부가 다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품목 배울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그때그때 조금씩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중요한 부분은 내 나만의 노트에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기억력이 더 오래 가겠죠. 그죠? 다음에 다시 보면서 공부하기도 더 쉬울 테고 그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조사들 있죠. 착과 피해 조사 있고 낙과 피해 조사 남았어요. 그죠?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다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